제2의 패튀김이라 울산의 패튀김이라 불리우는 우리 황금나라 씨의 멋진 노래 듣고 왔습니다. 또 패널로 함께하니까 더 반갑네요. 다음 순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젠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시간입니까? 지금은 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? 한 우리나라에서 3만 명 정도 돼요. 그거밖에 안 돼요?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. 네, 근데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곧 4만 명에 우와. 들어간다고 하고. 경쟁률이 많네. 그럼요. 예. 자,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 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요. 예.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그걸 적절히 대응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잘못해서 뭔가를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괜찮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님께 오늘 주제는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자, 4만 명의 이제 경쟁률로 지금 본인의 지금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자 김판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. 예. 안녕하십니까.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. 네.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선을 놔주시고 뭐 소개팅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넘어오면 결혼정보회사 이런 영리업체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제 소개팅 어플을 써서 이제 앱. 젊은 사람들이 소개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. 예. 이 사연의 주인공 A 씨도 소개팅 어플을 써서 이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. B 씨를 만났습니다. 굉장히 잘 맞아서 결혼을 전제로 이제 한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난 거죠.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B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볼 일이 있었는데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어플로 만났는데 처자식이 있는 겁니다. 야. 네, 그걸 속이고 만난 거죠, B 씨가. 이제 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? 뭐 일주일을 넘게 끙끙 앓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고요. 이제 뭔가 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A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? 사기죄로 뭐 보상금, 정신적인 피해 보상, 손해배상 청구. 손해배상 청구, 네. 뭐 이런 것 정도. 사실 이 유부남 네. 정신적 피해가 많겠죠, 그죠? 엄청 컸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. 해야 된다. 네. 어떤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? 그 정신적인 거. 정신적인 그렇죠. 거. 정신적으로. 육체적. 육체적. 네. 예.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또 아니면 뭐 그렇죠. 약을로 뭐 달랜다 그런 거에 대한 뭐 저 증빙서를 가지고 그렇죠. 또 저 뭐 민사로도 또 할 수가 다될 있겠죠. 수 예. 있어요. 그 여자분은 아가씨였단 말입니다. 결혼을 전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네. 알고 보니 그 유부남이었단 말입니다.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. 어떻게 가서 가서 뭐 직장을 간다든지 해가지고. 꼭 뭐 우사를 시킨다든지 우사. 좀 패버리든지. 네. 뭐 어떤 그 정상도. 멋있어요. 엄마한테는 없는 심. 자, 그러니까 법보다 정의가 가깝다.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이 이렇게 뻔한 문제를 얘기하시지 않을 것 그렇죠. 같은데. 예, 일단 이제 형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혼인빈자간음죄도 폐지됐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판례 사안인데 3천만 원이 인정이 됐었습니다. 네. 뭐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상이 파괴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근데 법원 실무상으로는 위자료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인정된 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도 큰 피해라고 인정을 한 건데 방금 황금나는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사안이 요 판례 사안에서 있었습니다. 이제 이 A 씨가 가서 저 패진 않았고 이제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이 B 씨 집을 찾아가가지고 배우자 찾아가가지고 당신 남편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 뒤집어졌겠죠. 오, 예, B 씨는 이제 이혼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.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자기가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생겼으니까 법원 판결이라서 B 씨도 반소 청구를 한 거예요. A가 이렇게 자기에 관한 밀접한 내용을 배우자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는 별개의 불법행위다. 너도 손해배상 청구해라. 너 이것도 불법행위다. B한테. 이렇게 반소 청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셨어요? 야, 적반하장이네. 적반하장이죠. 그거는 무효 처리됐을 것 같아요. 기각됐을 거다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
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지. A가 잘못이 있다 그래가지고 B로 가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이것도 불법이거든.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? 그러니까요. 아니 그럼 잠깐만. 이게 뭔 잠깐만요. 얘기냐고 지금? 잠깐만요.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 받은 후에 그 A 씨가 쳐들어간 가가지고 A 씨 와이프한테 가서 아니죠. 아니, 그 전에, 받기 전에. 받기 전에.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저 당한다 이거죠. 예, 역으로. 쌍방으로. 왜냐하면 이쪽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당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맞죠? 그러니까 이게 억하심정인 거예요. 난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별개인 것 같은데.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유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도 별개라고 생각해요. 그죠? 네. 난 오히려요. 네. 그 A라는 여자도 그 유부남한테 당한 게 화가 나겠지만 네. 오히려 그 아내, 그 바람핀 아내는 오히려 더 피해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피해. 왜 그러냐면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겠어요? 그 당한 것만 해도 남편이 바람폈다는 거 생각하니까 화도 나는데 그러니까. 거기다가 또 그 여자까지 와서 자기한테 화풀이라고 있으면은 이중으로 당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. 가정 다 깨지고. 그럼 가정도 깨지겠죠. 야. 깨졌어요, 깨졌어. 깨졌죠. 깨지야 되고. 자,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? 예. 이 정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반소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게 만약에 이 A 씨가 그 B 씨를 찾아가서 접했거나 아니면은 B 씨 뭐 회사 앞에 가갖고 뭐 망신을 줬고. 예, 뭐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뭐 1인 시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정도가 좀 넘어가잖아요. 그리고 그거는 별개의 불법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. 폭행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 정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배우자 찾아가가지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따져 묻고 이 정도는 이제 이 반소 청구를 맡은 판사가 봤을 때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확인 행위고 항의 행위다 이 정도로 봐서 반소는 기각을 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네. 바람 피시게 되면요. 네. 결국 그 아주 결과물이, 철저하게. 예, 결과물이 나옵니다.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전순희 씨가 그래서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무지하게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법대로 해!